세종 어린이박물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박물관은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투표 시 장애 유형별로 겪게 되는 불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영상을 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방읍 아홉개리와 송항변이 지역구인 아산시의회 마선거구 후보자들을 만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천안에서 충남도 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유세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안시립미술관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을 관통하는 국지도 96호선을 달리다 보면 바로 옆으로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개 박물관 중 어린이박물관은 제법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 중인지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세종 호수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 단지입니다. 이곳 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모두 5개 테마의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그중 가장 먼저 어린이 박물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약 50%의 공정률로 당초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개관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곳 어린이 박물관은 올해 연말 준공되며 전시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박물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도시건축 박물관은 올 하반기 착공해 2025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디자인 박물관과 디지털 문화유산센터는 지난 1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마지막 국가기록박물관은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들 5개 박물관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만 4천억 원.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사업에 대해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별 박물관의 건립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개 개별 박물관 건립이 병행되어 진행되는 만큼 더욱더 빈틈없이 준비하여 목표한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박물관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투표 시 장애 유형별로 겪게 되는 불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영상을 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탄 여성이 기표소에 들어섭니다. 기표를 하고 나오려는 순간 공간이 너무 좁아 이리저리 부딪혀가며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나올 때는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또 휠체어가 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기도 하고 치우기도 애매하고 뒤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조금 들었어요.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베리어 프리 네트워크가 제작한 12분 분량의 영상입니다. 나의 투표라는 제목으로 모의 투표 상황에서 각 장애 유형별로 겪게 되는 불편함을 담았습니다. 선거 공보물의 일부 내용만 담겨있는 점자 공보물, 휠체어에 앉아 기표하기엔 다소 높은 테이블, 수어 통역사가 없는 투표소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불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자 공보물 대신 음성 파일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 사무원들이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등입니다.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간의 시혜적 느낌의 성격들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 당사자들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문제점들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그에 관련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은 좋겠다. 지난 24일 공개된 이 영상은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이전에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 시민들은 오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미리 대기 시간을 살펴보고 투표소에 갈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위치 기반 스마트 포털 세종N으로 사전투표소 대기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 지역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세종N에서 사전투표소 22곳의 혼잡도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N은 PC나 모바일로 포털 사이트에 세종N을 검색 후 접속 가능하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서 충남도 의원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유세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대 여성 A씨는 25일 오전 8시쯤 천안 두정동 노동부 사거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은태 도의원 후보의 선거 운동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 후보 측에 따르면 A씨는 유세 차량 기사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둘렀고 기사와의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인지 단순 폭행인지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방읍 9개리와 송악면이 지역구인 아산시의회 마선거구 후보자들을 만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회 배방읍 협의회장을 지낸 민주당 이춘호 후보는 지역 단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민심을 읽어왔다며 들리지 않는 곳에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배방 원도심 지역에 중고등학생들의 문화 여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중고생들을 위한 복지 문화 공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확충해가지고 우리 중고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배방에서 복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노지오이 생산 농가 일손 지원,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현 아산시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후보는 4년간 지역민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재선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월천 도서관에 조속한 건립을 대표 공약으로 꼽은 안 후보는 시민들이 보다 나은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배방 주민들 8천여 명의 의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월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 임기 내에 꼭 마무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송악 궁평저수지 둘레길 조성, 월천지구와 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아산을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아 후보는 그동안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며 경청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전거 도로 확충과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자전거 도로가 미흡하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행복하고 안전한 배방송악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리 쓰레기통 설치와 송악 테마 프로그램 운영, 시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 아산시 의원이자 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심상복 후보는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의 경륜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겠다며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부탁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배방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꼽은 심 후보는 은수교차로와 남동교차로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퇴근 시기에 힘든 게 교통체증입니다. 그래서 은수교차로는 회전노타료로 해갖고 출퇴근 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남동교차로는 진입로를 2군데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어 송악 도라지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서남대학교 활용방안 모색, 국교천 친수공간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배방 갈매리, 공수리 등 9개리와 송악면이 지역구인 아산시의회 마성거구에서 선출되는 시의원은 모두 3명. 4년간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적임자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 라선거구 후보자들을 만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와 장제리, 휴대리를 포함해 탕정면과 염치읍이 지역구인 아산시의회 라선거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강훈시 국회의원 비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후보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비서로 또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회의 민원정책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국회의 업무를 익혔고 또 민원을 시청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교육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교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회화 프로그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부터 아동까지 영어 회화 프로그램들을 그 공간에서 소비하고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어 핵심 공약으로 신창에서 천안역 셔틀 전동열차 운영과 KTX 천안-아산역 심야 시간 버스 노선 신설, 염치 발전 계획 마련을 꼽았습니다. 현 아산시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후보는 재선을 통해 미래를 위한 신도시 개발 추진과 함께 그에 따른 소외된 지역민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험에 새로움을 더해서 장제리와 탕정이 신도시인 만큼 신도시 개발이 됨에 있어서 조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어우러져서 가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 후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탕정과 배방 장제리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제리와 탕정이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천안-아산 광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과 영재아동 발달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장제리 탕정면 버스 노선 개편 등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탕정면 매곡일리 이장을 지낸 국민의힘 권석주 후보는 그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을 살펴왔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민심을 대변하는 동네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이장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시의원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정단위 민심 대변자로서 경험을 최대한 살려 지역을 위해 늘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권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층간소음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7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에
매트리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대 간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7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에 매트리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층간소음 분쟁 없는 아산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손주 돌봄 수당 지원과 반려동물 쉼터 공원 조성, KTX역 상습 침수구역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현 아산시 의원인 전남수 후보도 출사표를 내고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전 후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산시 의회 라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아산시 의원은 모두 3명. 라선거구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를 만나보는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관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를 만나 천안시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어봤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농부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천안의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선옥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재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천안시가 도시의 규모에 맞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투자 확대죠.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의 그 노력들을 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문화 욕구가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확대. 예.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어떤 그 지원과 투자거든요. 예. 실제로 2020년도 사회조사에 의하면은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17.9%,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현 시정에서 과연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걸로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투자만이 그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사기를 주는 것이고 또 투자 확대를 통해서 공간의 확충 또 이용 공간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농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외가 돼 있다라고 볼멘 소리도 좀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참 관심과 지원입니다. 이 천안이 갖고 있는 농업의 특성은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근교 농업이 가능하거든요. 수도권에 인접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왜 농업이 단순하게 1차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6차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못했는가 안타깝거든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이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농업에 대한 투자들 가구당 1,5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청년마을을 읍면별로 시범마을을 한 개씩 조성을 하겠다. 예. 또 농촌 사관학교, 농업 인턴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수한 그러한 청년 인력들을 농업에 끌어들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 전반에 대한 어떤 활력을 증진시키자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천안이 타 도시에 비해서 일자리도 많고 실업률도 적다고는 하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져야 이분들이 또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왜 그 경력 단절에 그 이유가 있을까? 결혼, 그 다음에 육아, 그리고 임신, 출산, 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들의 어떤 그 고용 일자리의 어떤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첫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가족 친화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조성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여성계들의 어떤 그 줄기찬 주장이고요. 그리고 보육 환경입니다. 아이의 어떤 그 육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엄마로서 사실 마음 놓고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점 지역별로 어린이집을 두어서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고요. 예.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이
조각조각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천안과 아산이 서로 연접하면서 같이 발전을 해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두 도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굉장히 합의된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가꿨을 때 천안 아산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생입니다. 서로 협조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시면은 하나같이 얘기할 겁니다. 생활권의 그냥 경계의 구분은 사실은 행정적인 어떤 경계의 구분이신 것이지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계는 없습니다. 특히 KT역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는 천안과 아산이 공동으로 구역을 설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행정서비를 제공해 줘야 그 지역의 장점을 살려나가서 우리 공동의 어떤 이익을 저는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관 후보가 생각하는 천안시의 미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 시정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청사진을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마련했을까? 말씀드렸던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산과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고 또 세종과의 어떤 협력이란 신행정 수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동남권과 그 다음에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와의 협력 그리고 종축장은 평택 등 경기 남부와의 어떤 그 협력 핵심은 인근 자치단체하고의 상호 연대 협력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천안을 그 행정구역에 가두지 말고 더 크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저는 청사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대상 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2004년 이전에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입니다. 지게차는 최대 1,930만 원, 굴삭기는 최대 2,0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21일까지 천안시청 기후대기과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립미술관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토요문화학교는 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미디어 특별전과 연계해 인공지능과 딥러닝 같은 일상 속의 기술을 살펴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이며 다음 달 11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30명씩 2개 반을 운영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천안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9월 개원한 세종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을 찾는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지난 3월 21일부터 정상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45명 이상, 월 1,000명 이상의 체험객이 방문했습니다. 이곳 안전체험교육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진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자동차 승강기 등 일상생활 안전사고별로 모두 12개 체험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